안녕하십니까. 설재윤 성형외과 원장입니다. 오늘은 광대뼈 축소술 이후에 거의 한 5, 6년 지나서 부작용 때문에 찾아오신 분의 CT 결과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대뼈 수술에서는 얼굴의 정면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뼈이기 때문에 왜 이 환자분이 5, 6년이 지나셔서 CT를 찍어가지고 오셨을까요? 광대뼈는 처음에 잘못되면 당시에는 붓기라든가 또는 얼굴 살 때문에 심각하게 보이지 않지만 광대뼈 모양이 나빠지면 나빠진 수술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얼굴은 자연 노화에 의해서 처진 것도 있고 인위적으로 광대뼈 수술을 잘못해서 처진 것도 나타나기 때문에 노화 현상의 촉진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외관상 보여지는 처짐이 굉장히 심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분은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이었는데 결국은 그 원인은 광대뼈를 수술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광대뼈 CT를 찍는 것이었지 그냥 얼굴에 단순히 거상을 위해서 CT를 찍은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광대뼈 축소 수술은 뼈가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드럼통을 조그맣게 만들어 달랐더니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드럼통을 찌그러진 깡통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뼈가 그렇게 찌그러져 있으면은 얼굴 형태 자체도 점차 나쁘게 변합니다. 그래서 광대뼈 수술은 정말 올바른 수술을 받으셔야 되고요. 제가 C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면에서 보았을 때는 광대뼈 수술이 특별히 잘 됐다 잘못됐다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광대뼈가 왼쪽은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오른쪽은 적게 들어갔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뼈가 제대로 붙어 있거나 뼈가 올바른 위치에 붙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수술한 이후에 광대뼈 CT를 보실 때는 정면만을 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대뼈의 측면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5, 6년이 됐지만 여기에서 보면 뼈가 제대로 완전하게 붙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귀 앞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광대뼈 핀, 지금 말해서 금속판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건데 사실은 이런 연결 상태에서 여기가 거의 붙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뒤에가 안 붙었습니다. 단순히 뼈는 안 붙었고 연결 핀으로만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광대뼈라는 거는 어차피 이 뼈는 여기 두개골에서 떠 있는 일종의 육교와 같이 안에 공간을 형성하면서 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심한 외력을 받게 되면 이거는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수술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근육을 뒤에 이렇게 나타나는 CT를 봤을 때 이 뼈 라인이 안 붙은 쪽은 이렇게 까만 선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약하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반대측을 봤더니 완전히 이쪽은 좀 더 벌어져 있고 이쪽에도 지금 제대로 붙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단순히 여기서 광대 핀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처음에 광대 수술한 이후에서는 별 증상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이 지금 고정해냈던 고정핀, 즉 금속판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이 뼈를 완전히 밀착시켜서 고정한 이후에 이 뼈가 붙을 때까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 뼈는 붙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지금 금속판에 의해서만 의지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시간이 가면서 수술 당시에는 잘 못 느꼈던 불편함이나 통증 같은 것을 점점 느끼게 되는 그런 원인도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사진에서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여기 저작근이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음식물을 씹다 보면 이 근육에 힘이 가게 되면 여기에 붙어 있는 광대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당겨지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당겨질 때 이 지금 금속 핀이 버티다가 이 힘을 당기는 힘에 못 버티게 되면은 이 광대뼈가
조금 움직임이 시작이 조금 감지되거나 시작되면 불편함부터 시작해갖고 통증도 느낄 수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지금은 분류압이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측면이 조금 이렇게 납작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 이유는 광대뼈를 자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종의 이렇게 곡선형으로, 이런 곡선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달걀로 말하면 달걀 측면처럼 이렇게 모아져 있는 곡선형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입안으로 광대뼈를 절개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각도에서, 이 각도 근처에서 이렇게 깎거나 이쪽으로 이렇게 자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측면밖에 들어가는 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평면은 그대로고 측면은 납작해지니까 결국 어떻게 하냐, 여기 측면이 납작해지면 얼굴이 길어 보입니다. 그거는 다음 사진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밑에서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광대뼈가 여기는 지금 고정되어 있고요. 뒤에 광대뼈 있는데 이거 완전히 이렇게 납작은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또 이쪽에도 납작이 돼 있는데, 또 다른 사진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납작이 돼 있다나, 이렇게 납작이 돼 있으면 뭐 어쩌냐, 얼굴이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에서 얼굴이 이렇게 보이게 되면 얼굴형이 이렇게 말상처럼, 즉 직사각형처럼 길어 보인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광대뼈를 많이 넣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광대뼈가 이렇게 측면이 납작하게 옆광대를 뭐 넣느냐 마느냐 이런 뜻으로 해서 옆광대를 많이 넣는다, 이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드럼통을 좀 줄여달라고 했더니 찌그러진 깡통을 만들어 본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얼굴 형태도 그렇게 나쁜 의미로 변해가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분류압이 시작되면, 존재 있으면은 처음에는 이런 금속핀, 즉 금속판에 의해서 유지되다가 여기서 당겨지는 그 씹는 근육의 힘에 못 견딜 때는 이 뼈 조각이 약간 움직임이 감지되면 이 눈 주변으로 해서 통증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여기 귀 앞으로 해서 통증이 시작되면 이게 방사해서 뭐 목도 머리도 아프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전 사진에서는 여기가 측면이 이렇게 납작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사진, 여기서부터는 제가 수술했던 환자 사진입니다. 보면 귀 앞에도 이렇게 완전히 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모습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얼굴 중심으로 해서 정도 이렇게 모아져 있고, 그러면은 이 환자 경우에는 여기 이마도 제가 수술했던 환자인데, 이마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약간 동그스름해졌잖아요. 동그스름해졌는데, 이렇게 이마가 둥그스러운 이유는, 둥그스럽게 하는 이유는 이마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평면적으로 납작한 이마를 좀 동그스름하게 해주면은 예쁜 이마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얼굴도 광대뼈가 귀 앞에서 얼굴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지게 수술을 하게 되면 이마가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돼서 예쁘듯이 얼굴도 중심으로 동그스름하게 모아지면 얼굴이 예쁜 형이 되고, 더더군다나 원래 광대뼈가 이렇게 솟아나고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는 여기는 꺼지고 여기는 올라간 상태인데 여기가 낮아지면서 모아지기 때문에 코도 선명하게 보이고요. 실제 얼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가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돼 있던 느낌이 이렇게 안쪽으로 좁아지니까 이쪽이 여비가 줄어드니까 이 눈과 코 이런데 입까지 중앙에 딱 정리된 느낌으로 보이기 때문에 얼굴이 훨씬 더 보기에 좀 품위가 더 있어 보이는, 일반적인 저희 환자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고급진 얼굴의 느낌을 갖는다, 분위기를 갖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얼굴은 항상 이렇게 중심으로 모아지는 것, 중심으로 모아진다는 게 결국은 달걀형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달걀을 보면은 측면은 곡선이지만 그 곡선이 정면으로 올 때는 동그스름하게 모아졌죠.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이렇게 수술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수술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한 2, 3개월 때는 이렇게 뼈가 약간의 빈 공간처럼 이렇게 선이 보이죠. 그런데 이게 수술하고 나서 시간이 갈수록 이게 점점 그 공간이 이렇게 눈에 띄지 않다가 한 10여 년 지나니까 이분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8년인지 10년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라인이 전혀 수술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핀이라든가 이런 거는
뽑을 수도 있어요. 근데 뽑으려면 이렇게 10년 이상 지나가지고 뭐 5년, 6년, 7년 이렇게 지나서 뽑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핀을 뽑고 싶다면 보통 저희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핀을 제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핀의 주변에 뼈가 자라 들어오면서 스크류 나사의 홈이 없어지게 되면은 드라이버로서 뽑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은 눈꼬리 쪽으로 해서 쉽게 간단히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런 자국이 없다고 생각하면 원래 이런 뼈 상태로 이렇게 딱 드러나 보이면 사실은 수술한 것 같은 느낌도 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광대뼈 축소 수술에 있어서 뼈 모양의 형태가 얼마나 중요한가, 단순히 뼈를 넣는다는 개념으로만 수술을 한다면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뼈가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납작하니 꺾이고 얘가 측면에 얼굴이 납작해지고 해서 쪼그러진 깡통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얼굴형이 변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좀 더 이렇게 부드럽고 좀 더 품 있어 보이고 또 고급스러운 느낌, 그 다음에 머리를 뒤로 딱 묶어도 얼굴 향해서 좀 눈, 코, 입에서 좀 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또렷해 보이는 그런 전체적인 얼굴의 분위기가 정말 좋아 보이는 일상생활에서는 수술하고 나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내 얼굴에는 그래도 자신감이 생긴다. 이런 수술을 꼭 받기 바랍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어떤 유튜브에서 입안절개와 두피절개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을 봤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에서 어떤 그럴싸한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전곡을 찌르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전곡을 찌르는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수술 내용의 객관성에서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객관성에서 가치라는 것은 수술을 했으면 또는 설명을 했으면 부작용은 이런데 내가 했을 때 올바른 수술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다. 그런 자료 증거가 없이 그냥 어떤 교과서적인 얘기로서 수술을 뭐 어디를 자르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무슨 조직이 있고 이런 해부학적인 그런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면에서 뼈의 구조가 결국은 얼굴의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봤을 때 이런 수술의 결과를 본다면 결국은 이거를 그냥 얼굴의 골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산의 다양한 모양을 보십시오. 그 우산의 다양한 모습은 결국은 우산살의 모양이죠. 우산살이 꺾였다. 이렇게 꺾이면 이런 우산이 되듯이 이렇게 꺾이면 얼굴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우산으로 보면 곡선의 예쁜 곡선의 우산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얼굴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뼈가 잘 붙는다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굴형을 어떻게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떤 얼굴형을 사람들은 예쁜 얼굴형이라고 말하는가? 그런 것에 따라서 얼굴형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단순히 역광대가 나왔으니까 넣어준다? 이런 개념으로는 수술받지 않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